연애를 할 때 남자가 만약에 제가 혜숙님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꼬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바로 들이대면 저랑 사귀어 주실 건가요? 나 너 좋아. 사귀자. 더 마음에 든다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딴 사람 찾을게요. 잠깐만. 그리고 계속 회사가 다르죠. KB 손해보험, 흥국화재, 푸보년대, 메리츠, 라이나, 롯데, 동양. 와, 진짜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게 다 가입하시는 고객님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김한별이 님이 또 같이 지점에 계신 분들 많이 모시고 오신 걸로 아는데 팀장님이 계신 걸로 알거든요. 어느 분이 팀장님이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부담스럽네요.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진행해 드릴 거는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차월수가 상관없이 바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조금 직관적인 것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지식이나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바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화법들 위주로 조금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혹시 여기서 보험 영업 5년 차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없으신가요? 그럼 3년 차 이상. 네, 우리 팀장님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허진님, 그리고 우리 서영님 3년 차 이상. 그러면 2년 차 이상.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 지금 16분 앉아 계신 15분이죠. 15분 경력을 다 합치면 제 경력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이 프로세스로 DB 영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방문을 갔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이랑 그다음에 자기소개. 앞서 이제 임 선배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상담의 목적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저는 하거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혹시 상담 시간 체크를 하고 상담이 들어가시나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저는 반드시 상담 시간 체크를 앞에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혹시 고객님, 제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혹시 부득이하게 뒤에 약속이 잡히신 게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뒤에 도망가지 말라고. 지금 내가 어떤 얘기들을 해줄지 포문을 열지도 않았죠.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도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솔직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 솔직한 답변을 끌어내야지 뒤에 가짜 반론으로 도망가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요.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요 하고 제가 지금 바빠서요 라는 말을 내가 클로징으로 갔을 때 나오지 않는 형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 목적이라는 걸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그 뒤에 상담 시간 체크,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툴 안에서 나하고 면담이 진행할 수 있게끔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목적을 얘기할 때 오늘 뭐 하러 왔는지를 서두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 제가 기존 상품에 대해서 이제 먼저 브리핑 해드리고 오늘은 보장 분석까지 안내해드린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은 상품 권유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상품 권유를 할 거면 이런 말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품 권유를 하지 않을 거고 1차적인 면담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푸시고 팔짱 푸시고 조금 더 기분 좋게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상담 목적을 얘기하고요. 이 보장이나 저축 팁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를 마스터 과정으로 넘겼어요. 이거를 제 보장 AP와 저축 AP 두 가지가 제가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지식도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5시간 안에 되지를 않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나누어 놨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관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드릴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마인드나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관점들이나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접목을 시켜드릴 건데, 제가 강요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 마인드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나는 영업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영업을 잘한다, 나는 영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없으신가요? 그렇죠. 없으시니까 오셨겠죠. 고민이 되시니까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잘한다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왜?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 그 보험을 잘하려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죠. 보험을 좋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어떻게 좋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 현희님 취미가 뭔가요? 취미요? 네. 지금 없는데.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운동.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 좋아하시고 산에 다니는. 산에 다는 산에 가신 것 중에 좀 괜찮다 하시는 추천해줄 만한 곳이 있나요? 그 화성에 소봉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높지도 않고 높지 괜찮아요. 않아서 동산은 한 시간 왕복으로. 왕복으로 네, 1시간. 네. 괜찮네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사실 영업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현희님이 저한테 자기 동네에 있는 산을 영업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순수성인 거죠. 순수성. 그 아까 임 선배님이 얘기를 해줬죠. 그 순수성이란 것을 조금 띄고 이유 있는 질문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보험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걸 영업을 하러 간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상품을 팔러 간다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러 간다라는 마인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배운 것을 이 고객한테 말해주러 간다라는 마인드거든요. 선택은 고객이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내가 영업을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막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이유가 내가 이 상품을 팔고 나서 돈을 받기 때문이에요. 돈을 받고. 그래서 이게 원방이나 투방에 어떻게든 계약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연애랑 비교를 해볼까요? 어떻게 그 다들 남편은 계시죠? 예, 어떻게 다 계시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사이 별로 안 좋은가 보네. 계시죠? 연애를 할 때 남자가 만약에 제가 혜숙님이 마음에 들어요. 혜숙님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꼬셔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바로 들이대면 저랑 사귀어 주실 건가요? 나 너 좋아. 사귀자. 저 마음에 든다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딴 사람 찾을게요. 잠깐만. 네. 네. 예상 밖인데. 보통 아니라거든요. 저기 되게 공을 들여서 보통 많이 사귀었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생각하고. 예, 안 하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공을 들여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여자랑 연애를 하고 싶으면은 바로 너 좋아라는 말보다는 나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정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내가 프로세스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10번만 만나서 내하고 계약 짓는 관계를 만들 거냐, 2번 만에 만들 거냐. 사실 이 프로세스를 단축시키는 게 공부거든요, 공부.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거의 2방 만에 계약을 합니다. 2방 만에 계약을 하는 편이고 그 중에서 한 50% 이상은 원방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에는 투방까지 가지 않고 거의 서류 전달식으로 하면서 다시 이제 단기납을 팔든가 보장을 다시 팔든가 이런 형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내가 그냥 보험 영업 자체를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걸 좀 숨기고 순수성을 조금 띄었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류에서 눈 좀 떼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입 설계서에 있는 내용 얘기하지 마라. 보장 분석지에 있는 내용 좀 그만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글을 보면서 내가 AP하는 습관을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글을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글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내가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숫자로 나와 있는 거, 기표되어 있는 보장 담보들, 그 다음에 뭐 나와 있는 금액,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상 고객이 그럴 때 제가 보고 연락드릴게요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방문을 잡았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는 거. 고객 전화번호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먼저 보는 겁니다. 방문을 가기 전에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저는 반드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류 준비하기 전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카톡 프로필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서류 준비를 합니다. 가입 설계서를 준비해요. 이 사람한테 단기납을 제안할 때 어떻게 얘기할지, 보장이라는 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보장 분석지를 보면서 탐색할 거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조별로 조금 나눠 드릴 거거든요. 요렇게 지금 네 분, 요렇게 네 분, 요렇게 네 분, 요렇게 네 분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조금 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또 다르죠. 영업 방향성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생명사 상품을 많이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화재사 상품을 많이 팔기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종신 상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소멸성 상품으로 그냥 짧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각자가 바라보는 시야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가 선호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장 분석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동일한 부분이 있고 저는 이 보장 분석지를 출력을 했을 때 이제 서류 준비하는 과정인 거죠. 지금 어떤 걸 유추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서류에서 눈을 떼라 했는데 서류 던져주면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그래서 고객 만났을 때 서류에서 눈을 떼라는 거지 그전에는 집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57세 남자 고객님의 포인트도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이 보장 분석지를 다 각각 다르게 드린 이유가 있었어요. 3조에서도 되게 좋은 맥락을 또 잡아주셨어요. 여기 상품명을 보시면 두 번째 롯데손에 보면 간편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간편을 가입한 고객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2024년 5월 달에 간편이 하나 들어갔는데 같은 날에 동양생명에 종신이 들어갔어요. 마지막 계약건이 2023년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계속 회사가 다르죠. KB손해보험, 흥국화재, 푸보현대, 메리츠, 라이나, 롯데, 동양. 와 진짜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게 다 가입하시는 고객님은 아는 설계사가 있는 게 아니라 와서 뭐 하나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는 고객님이다. 지금 57세죠. 57세. 이제 57세라는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잡힌단 말이에요. 왜? 곧 이제 임기가 언제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나이대에 접어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직업, 가족 관계, 어디까지, 아까 우리 임 선배님 말씀하신 막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먼저 앞에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간편과 종신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병력은 뭐가 있습니까? 간편도 들어가고 원래 간편은 들어가고 나면 3개월 안에 일반이 못 들어갑니다. 네, 맞아요. 그죠? 네. 근데 간편과 종신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질병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예 안 들어가던데. 안 들어가던데 3개월. 이게 대리점이라서 그래요. 같은 회사가 아니라서 그런 거고. 예. 뭐가 있을까요, 형님? 진단비예요?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간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으로 해가지고 들어갔죠. 355로 해서 건강보험 들어갔으니까 우리 보민님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걸로도 여러분이 병력을 유추할 수 있어요. 예. 자, 고지혈증 나왔습니다. 고지혈증 맞습니다. 또 고혈압 맞습니다. 또 당뇨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고객.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라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종신 안 들어가집니다. 단일성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혈압과 고지혈을 같이 가지고 있다든가 고지혈과 당뇨를 같이 가지고 있다든가 고혈압과 당뇨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사망보험금도 간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간편으로 들어간 건강보험 하나랑 종신이랑 같이 들어갔다는 건 고혈압만 있거나 당뇨만 있거나 고지혈증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먼저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우리 고객님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 확정받으신 거 있으시죠? 하고 있으신가요가 아니라 있으시죠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고객님 보니까는 이제 최근에 간편 든 것도 있으신데 일반으로 사망보험금도 준비하셨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준비하신 과정을 어떻게 고지를 다 정확하게 하셨나요? 하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약간 전문가스러운 느낌이 이제 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는 서류 준비할 때 뭘 준비해 가야 돼요? 내가 제안하는 게 만약에 뇌혈관, 심혈관, 입원비, 수술비 들어간 것들이다. 그럼 간편으로 준비해 가야겠죠. 근데 안보험이다. 또는 종신보험이다. 그럼 뭘로 준비해 가야 돼요? 예, 일반으로 그냥 준비해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 준비 과정도 이거 하나만 보고도 내가 유추해서 정확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원방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투방이 되지도 않겠죠.
괜히 요금 안내를 저렴한 거에 넣었다가 2, 3만 원 더 올려서 아쉬운 마음 안 들게 할 수 있겠죠. 고객들한테. 예, 그런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남모화 이런 또 계약자가 보이죠. 자, 그러면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들은 이 나이 되면은 건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저는 아예 손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오히려 칭찬의 목적을 잡습니다. 신뢰감을 얻어가는 목적으로 잡아요. 정말 잘하셨다. 사모님 진짜 좋은 보험 들어주신 거다, 사장님 앞으로. 그래서 요 보험은 사모님 괜한 상품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장님 건강 상태에 비해서는 사모님께서 건강하실 때 진짜 잘 들어놓으신 거니까 유지 잘하셔라.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하고 우리 임 선배님 아침에 말했다시피 요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아쉬운 부분. 타겟팅을 누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내가 더 좋은 플랜으로 가기 위해서 또 원방이나 투방을 위해서 어떤 아쉬운 점을 잡고 어떤 걸 내가 더 고객한테 좋은 점으로 던져줄 건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분 같은 경우 18건이에요, 보험이. 3페이지 나와서 그냥 한 페이지만 넣어놨어요. 한 페이지만. 예, 조금 제약적인 것들을 일부러 드렸지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플랜을 짜는 그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여러분들의 시야나 준비해야 되는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이제 다음 주에 미팅이거든요. 제가 계약해갖고 올게요. 자, 여기까지 보장 분석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방문을 잡았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하고 접목시키고 어떤 거하고 접목시킬지를 대비를 하고, 그리고 형제, 부모, 관계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장 분석지를 보시고 마지막 계약건과 첫 번째 계약건이 누가 개입되어 있으며 아는 설계사가 있을지 없을지, 병력은 간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유추해 보실 수 있고, 그 혹시나 이렇게 드물지만 증여하고 있는 고객들이 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 가시면서 내가 고객을 위해서 얘기는 하지만 저는 연결고리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약을 할 때 제가 6이고 고객이 4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일하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상품 설명은 무조건 정직하게 다 설명하라고 합니다. 왜곡되지 않게. 그래서 저는 단기납을 팔 때도 종신이라는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종신보험이고 사망보험금이 늘어나고. 근데 이 부분을 쏙 빼고 저축처럼만 팔면 이게 주객 전도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은 하되, 근데 내하고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것부터 만들자. 그러려면은 너무 다양하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운전자 보험이라도 2만 원짜리든 3만 원짜리든 운전자 보험이라도 내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실력이 늘었을 때 단기납을 팔 수 있잖아요, 이 고객한테. 실력이 늘었을 때 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보장성을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입일 때 당신은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은 내가 실력이 없어서 시야가 좁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시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문 갈 때마다 무조건 하나는 추천한다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10만 원, 20만 원짜리 제안했는데 생각해볼게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2만 원짜리라도 3만 원짜리라도, 아까 봤을 때 처음에 했을 때 한 4만 원 정도면은 부족한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거 플랜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거라도 하나 던져놓고는 와야죠.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혹시 그 우리 임 선배님한테 그 방문 잡아놓은 거 보장 분석지 주실 분? 하고 허진님하고 그렇게 그럼 일단 3분씩 줘놓으시고, 지금 3시 3분이거든요. 15분까지 휴식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